자,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최후 통첩을 날렸었죠. 그러다가 돌연 12시간을 남기고 5일 마지막 시간을 주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이제 선회한 메시지를 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 전 세계 경제를 괴롭히지 말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75%. 근데 그 중에 99%가 호르무즈 해협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48시간을 주겠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에 있는 전력시설, 이란에 있는 에너지 시설을 초토화시켜버리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유가가 막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돌연 5일 마지막 시간을 주겠다. 그리고 이란이 그 사이에 우리와 이제 협상하기로 했다. 그다음에 핵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뭔 소리 하노? 미국과 대화 없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반박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의 행정부 측의 입장은 뭐냐면은 우라는 농축 중단해라. 북한한테 요구하는 거랑 똑같고요. 핵시설 해체해라. 원심 불리기 외부 감시를 받아라.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해라. 이런 건데 쉽게 말하면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핵을 포기 못하는 것처럼 이란도 이거 포기 못합니다. 왜냐면 이 어마무시한 독재 정권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북한이 살아남았던 방식과 똑같아요. 우리한테는 이러한 위험한 무기가 있으니까 건들면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놓게 만들면 이란은 앞으로 생존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란의 지도부가 다 붕괴가 되고 경제적인 수단이 다 붕괴가 될 경우에는 이제 협상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 6대 요구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게 뭐냐. 이란의 정권 교체입니다. 점진적인 정권 교체. 그래서 모스타바가 하야를 하고 만약 살아있다면은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 밑에 대리자를 세워서 점진적인 정권 교체로 가자라는 게 미국 요구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하다가 죽느니 아니면 정권 교체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한테 두드러 맞아 죽느니 어차피 매한가지기 때문에 그냥만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끝까지 가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중요한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 이란은 핵 포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우리가 가지고 나올 것이라 표현했는데 이거는 지상군이 들어가서 갖고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가는 내려갈 거다 안심해라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과 우리 모두 협상을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국제 유가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뭐 계속 출렁거리면은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뭐 미국도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크가 초래가 되더라도 이란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내는 것은 앞으로 수백 년간의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 중요한 거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이기 때문에 전쟁은 아마 끝까지 갈 겁니다. 이란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이란 정권 교체라는 직접적인 목적은 이스라엘한테 맡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전에 선행되는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고 에너지 시설을 점령하는 것까지는 아마 미국이 끝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란이랑 그건 하메네이는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은 하메네이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이런 이제 메시지고요. 하메네이의 밑에 있던 밑에 존재가 됐던 간에 그 급이랑 지금 물밑 교섭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입장을 밝혔는데 이란도 아마 이제 지금 다급할 겁니다. 이란도 지금 뭐 여기서 더 두드러 맞다가는 뭐 다 죽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베네수엘라 모델을 얘기하면서 대안 리더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한 대목이죠. 그래서 베네수엘라처럼 한 방에 반미 지도자에서 친미 지도자로 물갈이는 안 되겠지만은 점진적으로 이제 조금 더 개혁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로 이제 물갈이 하겠다라는 이제 의중으로 보입니다. 지도부를 1단계에서 3단계 지도부 대부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기존의 수뇌부라고 평가받지 않았던 어떤 사람과 지금 대화를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이란 내에서는 수구파와 개혁파가 싸우고 있는데 수구파를 떼내고 개혁파 쪽이랑 아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양측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은 키어 스타머가 전쟁이 조기에 종식될 것 같냐 기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참모를 끼얹었는데 이게 지금 이 사태가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란에서 발표한 게 뭐냐 만약에 미국이 이란의 전력시설과 에너지시설을 다 때리면은 이란의 경우에는 중동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발전소와 에너지시설을 다 때리겠다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포함되는 게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어졌었던 UAE의 바라카 원전도 여기 포함됩니다. 만약에 이란이 다 같이 죽자 이러면서 여기를 다 때려버리면은 중동의 에너지 생산 시설이 스탑이 되고 UAE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금융 관련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쇼크가 클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싹쓸이를 할 것은 맞는데 너무 이 후가가 클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대화는 해보자. 이란에게 이제 기회를 주는 쪽으로 일단은 지금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캇 베센트나 마이크 월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난하는 게 아니고 진짜 때릴 거다라고 며칠 전에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때린다는 게 뭐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 공습이 당연히 이란 본토를 때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지상군이 들어가서 이 하르그 섬을 이제 점령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용산구 말한 크기에 굉장히 조그마한 곳인데 여기에 이란이 가장 중요한 이 정유 시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령하게 될 경우에는 이란도 이제는 돈이 들어오는 구멍이 없죠, 그죠? 여기서 석유 수출의 90%가 이루어지는데 이란의 석유 수출 90%. 그래서 여기를 그냥 딱 지상군이 막아버리면은 이란 입장에서도 항복할 수밖에 없지
쉽지 않겠는가. 근데 항복하기 싫으니까 이제 모든 시설을 다 때리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미국이 승기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어떤 출혈이 있을지 모르고 그 출혈이 대한민국한테 어떠한 큰 타격을 입힐지는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미 출혈이 너무 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강습 상륙함이 샌디에이고에서 출발한 장면이 찍혔는데 미국 해병대원들이 올라서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분들이 이제 중동에 거의 다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특수부대가 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출발을 했고 기본적으로 진입해서 지도부를 사살하고 예민한 시설들을 점령을 하는 역할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출발한 그 82 공수부대가 이제 맡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해병대원들과 함께해서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이 스무스하게 작전을 성공시키면은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성공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란이 반격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한번 이제 국제 유가가 출렁거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젤렌스키가 맞는 말을 했어요. 젤렌스키도 안 좋아하고 키어스타만 안 좋아하는데 말은 맞습니다. 젤렌스키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 혜택을 보고 있다 푸틴이. 그래서 이란 전쟁의 장기화를 원할 것이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이게 잔대가리가 엄청 돌아가는 인간이거든요. 근데 러우 전쟁을 하는 데에 석유 수출이 미국이랑 유럽 제재 때문에 많이 안 되니까.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물만 났다. 그래서 이란 전쟁이 딱 터지면서 러시아의 석유를 사겠다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재명이도 지금 러시아 거 사겠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러시아 석유를 사면 안 되지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게 해주겠다. 사겠다. 이런 국가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또 좋아 죽는 거죠. 게다가 지금 러시아 정도면은 지상군 파병은 힘들지라도 드론 정도 보내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여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젤렌스키가 말하는 것처럼 푸틴이 이란 전쟁 장기화를 원하고 있다. 이 변수 때문에 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에 2018년에 석유 생산량 1등 국가가 되었고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LNG 개발에 이제 엄청나게 많이 돈을 써가지고 2024년에 미국이 LNG 생산 1등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절박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살아남고 트럼프 대통령식의 리더십이 살아있는 한 미국은 확실한 에너지 패권국이 됩니다. 점유율 싸움에서.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란을 끝까지 지켜가지고 에너지 점유율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게 러시아 입장이기 때문에 러시아 개입 정황이 보인다. 채널 A가 보도를 했는데 이란의 자폭 드론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게 지금 들통이 났어요. 역으로 러우 전쟁 때는 이란이 자폭 드론을 러시아한테 제공했죠. 근데 그 뒤에 러시아가 그 이란제 자폭 드론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역으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은 더 업그레이드된 드론 성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품이 필요한데 그 부품을 지금 러시아가 이란에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더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 러시아가 부품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란, 이스라엘, 미국 전쟁이 아니고 북중, 러, 이란 vs 미국 전쟁으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이란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미군 기지를 막 때려요. 특히 사드 포대 같은 것도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드리 손실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드를 빼니 뭐 이런 얘기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드론을 많이 격추를 시켰는데 이게 다 이란이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이제는 역으로 러시아가 이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러우 전쟁 때에 이란의 드론이 2루트로 갔습니다. 카스피를 통해서 이렇게 배송이 됐는데 이제는 역으로 러시아에서 이 핵심 드론 부품 같은 것들이 카스피를 통해서 여기는 미국이 이제 관리하기 힘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루트를 통해서 역으로 지금 러시아가 이란에 드론을 보내고 있다. CNN 이 기사를 보면은 러시아가 그냥 이란 드론을 자기들만의 버전으로 이제 만들고 있다라는 게 이미 작년에 기사가 나왔고 대량 생산 시설도 이렇게 갖추었습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은 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그죠? 이런 것들을 막 찍어내는데 문제는 여기 북한이 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이 많은 드론을 어떻게 생산했는가? 이란제 드론을 프로토타입으로 썼지만은 그 다음에 지들 돈을 썼겠죠. 러시아가. 근데 이걸 만드는 사람은 누굴 수가 있느냐? 지금 북한의 인보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SIS에 따르면은. 그래서 위성 전차를 했는데 노란색 건물이 여기가 생산 건물이고요. 빨간색, 초록색이 숙소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북한 인보들이 지내면서 여기서 이제 드론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다. 러시아에서.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 게 이란만 잡아서 되는 게 아니고 러시아, 북한까지 잡아야 되는 싸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북한 인보들이 일하고 있는 드론 공장이 엘라부가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지금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란으로 배송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말씀드리고 보면은 북, 러, 이란 간의 이 드론 협력이 기가 막힌 게 이란이 기본적으로 드론을 제일 잘 만들어서 러시아한테 많이 줬습니다. 근데 그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을 개발시켜서 북한한테도 줬어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가 되면은 북한이 이란제 드론을 써서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뒤에 보이는 하얀색 드론이거든요. 이게 러시아가 기술력을 빌려준 거고. 그래서 이 전선이 거의 이렇게 결합이 되고 있는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이란과 북한의 드론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에 쓴 드론을 북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 이 드론을 똑같이 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미국 입장은 뭐예요? 이재명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넌 도대체 뭐 하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다카이치한테도 사실 쓴소리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뼈 있는 농담했죠, 그죠? 당신들 일본은 진주막 때릴 때 미국한테 얘기했냐 이러면서 다카이치 만났을 때도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파병하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은 대미 투자를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키는 그 다카이치한테도 그렇게 강력하게 압박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파병 안 하는 국가들은 지켜보겠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잔대가리 굴리고 도망다니는 이재명을 과연 살려둘까? 저는 엄청난 후폭풍이 온다고 봅니다. 지금 이 드론전 때문에 난리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 산하의 우주지휘 통신사업부장 자리가 1년 가까이 공석인데 이게 드론전의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우주감시 정찰 통신합법 사업과 전술통제 통신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감시 및 대응과 북한 드론 방어 체계 고도에 직결된 부서들인데 여기에 지금 공석이에요. 이게 지금 자리가. 이거 일부러 이런 겁니다. 일부러. 북한은 지금 이란제 드론 갖고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데 이거 일부러 이러고 있는 거라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갑자기 오늘 새벽에 급발진하면서 대한민국은 가장 적대적인 국가다 철저히 배척하겠다. 그래서 북한 헌법에 두 국가론을 명시하기 전에 빌드업을 하는 건데 앞으로 영원히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없어. 북한은 이미 공식적인 또 다른 합법적인 스테이트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 방어를 위해서 주권 방어를 위해서 ICBM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 때리지 말라. 이런 논리로 이제 가는 겁니다. 러시아도 김정은을 굉장히 예뻐 그죠? 김정은 언제든지 러시아 와라 이러면서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미국과 EU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북한을 없애야 되는 이 당위가 계속해서 충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토 사무총장이 그저께 인터뷰에서 협상이 만약에 길어지면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 북한 사례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핵 개발을 멈출 수 있는 시점을 놓치게 된다.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나토와 EU가 적극적으로 참전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하지만 나토와 EU 태도가 굉장히 모호한 게 뭐냐면은 미국이 이란을 때리는 거는 또 적극적으로 말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적극적으로 참전하자니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이런 데는 무슬림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진짜로. 근데 또 이게 미국을 말리면 안 돼요. 왜? 미국이 이란을 잡아줘야 본인들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의 미사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북한 사례는 결국에는 외교적인 문제로는 이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거예요. 때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라는 모델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결론이 다 도달한 건데 미국과 EU와 이스라엘이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도 이 골칫덩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빼고. 자, 그래서 EU 정상회의에서 북한 얘기 계속 나오죠. 그죠? 북한과 우크라이나 전쟁 파면 강력 규탄한다면 즉각 중단하라 이러면서 이란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러우 전쟁까지 장기화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많다라는 이 공감도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최근에 EU가 충격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에 이란의 최대 사정거리는 2,000km로 알려져 있었는데 4,000km를 넘어서서 미사일 두 발을 쐈는데 하나는 불발됐고 하나는 격추가 됐어요. 다행히. 그래서 여기서 EU와 이스라엘, 미국이 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4,000km 미사일 어디서 나왔을까? 북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뉴스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의도적으로 언론들이 환율 문제를 깊이 잘 안 다뤄요. 그 다음에 이게 북한 이슈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좌빨들이 잘 얘기는 안 해. 이게 호남사르 미사일이거든요. 이란이 쏜 거. 이게 요번에 이란이 디에고 가르시아로 쏜 4,000km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게 프로토타입이 뭐냐?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EU나 미국이 북한을 겨냥하는 겁니다. 이거. 북한이 요거를 이란한테 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기술력을 갖다가. 러시아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고. 그래서 지금 이란이 기본적으로 디에고 가르시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에 쏘는 미사일이 전부 다 북한제다라는 분석이 이미 나왔어요. 가르드 미사일, 이란이 미사일입니다. 가르드, 에마드 이 두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타격한 핵심인데 요번에 아이언돔을 뚫고 미사일이 들어갔거든요. 이란의 미사일이. 근데 이것도 북한의 라이센스다. 이거 전부 다. 특히 사하브3 이런 거는 북한의 노동 미사일이다. 그 노동당할 때 그 노동이 아니고 노동은 참고로 노동이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란만 손봐서 되겠는가라는 여론으로 수렴된다라는 거죠. 이란이 지금 보면 이스라엘과 디에고 가르시아 미사일 쐈는데 이게 북한 거를 빌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사하는 큽니다. 김정은도 손봐야 된다. 두 번째 이재명도 손봐야 된다. 왜? 북한의 대리전 노릇을 하니까. 아무런 압박을 안 하잖아요. 지금. 이게 보수 정권이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은 북한과 이란의 연결 교류를 강력 규탄한다. 북한이 이 이란전에 영향력을 못 미치도록 대한민국의 역할을 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못해도 호르무즈 해협에 직간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남아야죠. 한국 경제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의 금융적 도움과 석유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이 연결된 이 위기가 너무나 커지고 있다 말씀드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북한한테 굉장히 많이 화가 났을 겁니다. 왜냐면 최근에 아이언돔이 뚫려버렸어요. 이란 탄도미사일에 뚫렸는데 이거를 파고든 게 북한제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에 핵 연구센터가 있거든요. 여기를 때리려다가 이게 오발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의 핵 연구센터에 탄도미사일이 맞았다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갔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이 화가 나가지고 앞으로 더 공격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동시에 북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다만 이란을 해치우는 것보다 더욱더 복잡하고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김정은 없애는 걸. 왜?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지상군을 보낼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럼 전제 조건이 러시아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전쟁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와서 푸틴이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중국의 경제가 몰락하게 되면서 전쟁을 못 치른다, 손실이 너무 크다, 한반도에 개입하면은, 그런 상황이 되면 트럼프가 김정은 손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그 전에 계속해서 김정은을 제거해야 되는 당위성이 충당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에 대한 견적이 이미 다 끝났다라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와중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공동제안국으로서 대한민국이 빠진대요. 이 뭐냐면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상이 지금 개선돼야 된다, 김정은을 규탄하는 게 매년 이게 통과가 되거든요, 인권 결의안이. 근데 거기에 항상 보수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때는 항상 대한민국 포함돼, 아니 선두로 서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뺀대요. 근데 이것 자체가 지금 누굴 눈치를 보는 거야, 이재명이가. 당연히 우리 북한이 김정일, 김일성 이런 말을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지향점은 당연히 북한과 중국한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의 계산은 트럼프 저거 중간선거 때 끽하면은 저 앞으로 힘 못 쓴다, 저거 레임도 건다, 관세 이런 것도 부과 못할 것이고, 최근에 대법원 판결됐었고, 이란 전쟁에 깊이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저거 레임도 건다, 저거. 미국 보수도 요즘에 갈등이 있더만. 아마 그걸 보고 끝까지 중국 북한을 위해서는 나서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잘 정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도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이란 전쟁이 스무스하게 끝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반도를 위해서라도.